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한시적으로 보류돼 경남 2분기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둔치의 생태공원을 진주파크골프협회가 무단 점유했습니다. 진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태환 국민의힘 후보가 의령군수에 당선됐습니다. 경남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3명과 무소속 2명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겨우 달성했지만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는 꼴찌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14명이 추가됐는데요. 창원의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류 결정으로 경남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14명, 김해와 진주, 창원 등 6곳에서 산발적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선 목욕탕 관련 확진자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합천에선 공무원 1명이 확진돼 청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창원 LG전자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창원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 3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 유흥업소 532곳이 11일까지 자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추가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 중인 결과를 보고 거기서만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 시설 전체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면서 경남의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0세 미만인 8천여 명과 오늘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5,800여 명, 장애인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7,200여 명의 접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문이 온 것을 보고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취소된다라고 연락이 와서 지침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대표로 나머지 구성원들한테 알렸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성 논란과 관련해 경남에선 관련 사례는 없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나머지 1건의 연관성 여부는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탐방객이 많이 찾고 있는 남강둔치의 생태공원을 진주파크골프협회가 무단 점유해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대체할 파크골프장이 없다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금산면 남강둔치. 넓은 잔디밭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입니다. 진주시 파크골프협회가 현수막까지 내걸고 사용하는 잔디밭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한 생태공원입니다. 휴일이면 가족 단위 탐방객이 즐겨 찾는 곳인데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조성해 점용하는 겁니다. 허가받고 하는 줄 알았죠, 당연히. 근처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원을 들어가서 이제 돌고 이렇게 하는데 그물망으로 다 해버리니까 아이들하고 안에 들어가서 놀지도 못하고. 이 협회는 인근의 남강둔치도 휴게 공간과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해 장기간 승인 없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단 점용하던 둔치에 진주시가 25억 원을 들여 파크 골프장 등의 어르신 체육시설을 조성 중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전체 진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야 되지. 하나의 단체에 제공이 된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 협회 측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파크 골프가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해 둔치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발적으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남강 생태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의령군수에는 오태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죠. 이 밖에 경남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3명과 무소속 2명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4.3%, 2위 김춘규 민주당 후보 29.8%보다 14.5%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가 얻은 47.9%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달리며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던 예비후보 80명을 제쳐 1차 난관을 넘은 데다가 선거 중반 LH 부동산 사태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이 전국을 휩쓴 것이 승인으로 분석됩니다. 경선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선거 막판에 터진 경력 논란을 겪었지만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갈등과 분열, 저 오태환이 반드시 앞장서서 위대한 어른 건설에 화합하는 그런 선조치 정치를 먼저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주당 김춘규 후보는 3년 전 본인의 득표보다 약 9%포인트를 더 얻으며 이변을 노렸지만 보수 쪽으로 기운 정치 지형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무소속 오용, 김창완 후보는 각각 1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했습니다. 오군수의 향후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선거 때 불거진 경력 허위 기재 논란 때문입니다. 도청 재직 당시 주기를 1급 상당, 2급 상당으로 선거 공보물에 낸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허위로 결정한 데다 민주당이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자칫 1년 남짓의 임기 동안 재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는 백수명, 도의원 의령군 선거구는 손태영, 함안군의원 다선거구는 황철용,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도의원 함양군 선거구는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여유 있게 국민의힘 후보를 물리쳤고 의령군의원 다선거구에선 무소속 윤병열 후보가 막판에 뒤집으며 재검표 끝에 14표 차로 역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꽤 선선한 날씨가 예상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함이 크게 감돌겠는데요. 요새 계속 20도를 웃돌았던 낮 기온도 오늘은 15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보시면 7도, 진주는 4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역시 창원 15도, 진주 17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나날이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주말까지는 이 건조함을 해소시킬 만한 비 소식이 없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 가끔 지나면서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5도, 함안은 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밀양 15도, 양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 2도, 함양도 2도에서 시작하고요. 산청 4도의 아침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거창 16도, 합천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요. 간만에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겨우 턱걸이로 의무 채용률을 달성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는 꼴찌였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채용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지난해 의무 채용 비율은 24%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대상 인원 518명 가운데 126명의 지역 인재를 뽑아서 24.3%의 채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겨우 기준치를 넘겼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마저도 전체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진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1,192명, 여기에 지역인재로 선발한 126명을 대입하면 채용률은 15.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채용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경력직이나 연구직,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 인원 등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1,192명을 뽑았지만 이런저런 예외 인원을 뺀 518명만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상이고 그중 24%를 선발한 겁니다. 연구직이나 경력직처럼 좀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 인원 전체 인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경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5곳과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전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5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국악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국악 이론의 기틀을 다진 기산 박헌봉 선생의 유품이 고향인 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헌봉 선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쇠퇴한 민요와 판소리 등 민족음악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1966년 기산 박헌봉 선생이 출간한 창악대강 초판이 산청 기산국악당에 전달됩니다. 모두 670쪽 분량으로 창악으로 불린 판소리의 기원과 유래, 음조, 발성을 비롯해 근세 국악의 발자취 등 국악 이론이 모두 담긴 국악 대사전입니다. 특히 구슬로만 전해지던 춘향가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5마당의 가사를 집대성해 국악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국악은 묻히고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탓에 일제감경기에는 탄압을 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산 박헌봉 선생은 전국을 다니며 명창들의 민요와 판소리를 녹음하고 체보해 300여 곡의 민요와 명인 명창들의 판소리 200여 곡을 음반에 담았습니다. 또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초대 교장을 맡으며 국악 부흥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국악의 큰 스승이라고 하기는 아까워요. 국악의 증시저라고 해야 될까요? 산청구는 지난 2013년 기산 박헌봉 선생의 고향인 남사 예담촌에 기산 국악당을 건립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악 진흥을 바랐던 선생의 소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3회 3.15 대음악제가 오는 22일 저녁 7시 반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MBC 경남이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제는 시 노래에 스며든 3.15 의거라는 주제로 가수들과 3.15 솔리드 앙상블이 조화를 이뤄 그리운 사람, 뜨거운 노래, 우리는 등을 노래합니다. 지난달 개막한 의심하는 돌멩이의 노래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와의 대화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루킴, 엄정원, 이성육, 최승준 4명의 작가와 제작하게 된 배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오는 25일까지 2021 경남의 책을 추천받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경남 대표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일반과 어린이, 지역 등 3개 분야에 한 명당 15건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심의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모두 5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는 2년 동안 김해 시립 합창단을 이끌어갈 지휘자로 최인환 씨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시흥 시립 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를 지낸 최 지휘자는 오페라 잔이 스키기, 무당에 출연하는 등 성악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2021년 창녕군 청소년 참여기구 발대식이 오늘 오후 5시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밀양물산 운영 관련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밀양시청에서 열립니다. 통영 벅수거리제가 오늘 오후 2시 통제영거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중군 전 부영회장 마스크 5만 장 기분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기 상황에서도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각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48건의 업소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했고 목욕탕 집단 감염 이후에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19년 기준 3조 원에 머물고 있는 연매출 규모를 2030년엔 1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도심 항공교통과 위성 등 신사업을 확대하고 군 민수항공기 파생형 개발에 나서 2030년엔 기업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폐류의 대량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해 강진만의 어장 회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고현면과 삼동면 어장에 새꼬막 종폐 56톤을 뿌린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강진만 일대 다른 어장에도 최대 100톤의 종폐를 추가로 살포해 황폐해진 어장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4월 월간 전략회의에서 부산시장 공백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 시장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부울경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시정회의실에서 창원시 수의사회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영남권 최초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 시민으로 보장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가입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금액도 보장받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부패비리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등으로 확인된 비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항공정비 현장 업무 교육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도내 항공 관련 전공이나 대학 졸업생이어야 하며 선발되면 한 달 182만 원의 교육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박 생산에 접목한 디지털 생산센터를 구축해 스마트 조선소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스마트 생산센터 구축에 따라 드론 등을 통해 건조 중인 블록과 선박 운항,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밸리를 개장했습니다. 대봉산 휴양밸리는 대봉산 정상을 순환하는 3.9km의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갖춘 대봉 스카이랜드와 숙박시설인 대봉 캠핑랜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예약은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사전 예매제로 운영됩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창단 첫 꼴찌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LG는 올 시즌을 앞두고 조성원 감독이 부임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으나 외국인 선수 라렌과 박정현 등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씨름하며 올 시즌 54경기에서 19승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주시가 민간업체와 함께 개발한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을 어제 출시했습니다. 배달의 진주와 띵동은 중개 수수료가 2%로 6%에서 12%인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고 1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한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개통 3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케이블카 개통 3주년인 오는 13일과 17일, 18일에 한해 생일이 4월 13일인 방문객은 케이블카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200만 번째 탑승객에겐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2마리가 3년 만에 김해 화포천 습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포착된 황새 가운데 한 마리는 충남 예산굴에서 방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황새는 인식표가 없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